대한민국 대표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배워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의 김혜선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전문가로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방법과 종목에 대해서 배워보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와줘요 리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 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감독이죠.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2부 이성대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즐거운 강의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이성대 전문가님의 프로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추세의 시작 전만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리치맵의 9회 말 투아웃. 오늘은 이성대 전문가와 함께하는 TV 한밤의 멘토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네, 먼저 일주일 후에 돌아오셨는데요. 저희 시장이요, 금요일하고 오늘장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분 좋게 또 오셨죠? 네. 예, 맞습니다. 지난주 제가 출연할 때는 그 지수가 좀 별로 좋지는 않았었는데, 네. 그때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 호재성 재료를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한번 눌림목 과정에서 상승을 기대해 본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다행히 그때 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요번 주 제가 그때 FOMC 회의도 말씀을 드렸고, 네. 독일 현재 12일 합헌 될지, 그 판결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내용도 어떻게 보면 얘기가 나오면서 네.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지수가 좀 많이 올라서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1950선에 또 외국인의 현물은 좀 약했지만 오늘장 또 선물도 6천억 넘게 들어왔고 6천 계약 네. 넘게 들어왔고요. 또 기관도 순매수가 엄청났죠, 오늘장. 네, 프로그램 맞습니다. 매매. 오늘 모두 다 호재성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네, 국내 시장 점검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잠시 그 컴퓨터를 제가 켜고요. 네.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눌림목을 공략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바로 올라가지 않고 항상 팔고 나면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위 네. 말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에서 빨리 안 올라가니까 매도하고 근데 팔고 나서 딴 거 들어가면은 또 기존에 팔았던 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지금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장에서는 먼저 좀 인내심을 갖고 내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했다면 끝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된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환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환매수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얼마큼 됐는지 한번 수치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선물 오늘 수량으로 6천 계약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요. 네. 최근 요번 9월물 6월 15일부터 시작한 9월물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누적으로 16,800개 정도 매도를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요 밑에 보시면 상당히 좀 작게 나오는데 네. 16,865개 매도를 갖고 있는데 전일까지 해서는 2만 개가 넘어갔었어요. 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혹시 7월장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차트 흐름상으로 보시면 7월 달에 지수가 많이 밀릴 때 네. 이때 당시에 프랑스라든가 아니면 기타 유럽 증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만 밀렸는데 이때 이유가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팔았었어요. 네. 올라가면 누르고 올라가면 누르고 해서 아, 왜 우리 시장만 억울하게 왜 이렇게 되느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유럽 시장을 살리겠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팔았던 거를 사나오면서 지수가 2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네. 요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지난 8월 말부터 해가지고 요 부분에서 선물 매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글로벌 시장은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은 계속 눌러놓는 그런 상황이 됐다가 이런 호재성 재료가 나올 건지 분명히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이따가 오늘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분이 미국 시장이 다우지수가 최고가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선물을 사놓으면서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 내일 이제 선물 옵션 이제 동시 만기라서 네. 내일 오늘 글로벌 시장에 따라서 내일 시장이 이제 결정이 될 텐데요. 네.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팔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내일 아침에 오늘 이제 독일 헌재에서 이제 합헌 판결을 했는데요. 그 내용에 의해서 이제 외국인들 또 내일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내일 우리 시장 오늘처럼 프로그램 매수가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즉 네. 지수상으로는 내일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 선물 환매수해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오늘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오늘 종목들이 상승을 하긴 했는데 골고루 상승을 했어요. 네. 골고루 상승을 하다 보니까 한 종목당 이렇게 확 많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나오면 좋은데 네. 뭐 이제 지수 관련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1%, 2%, 뭐 요 정도밖에 안 올라가니까 지수는 30포인트 올랐는데 종목은 한 2% 올라가 있으면은 약간 좀 답답한 마음이 네. 들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시장은 그렇습니다. 이제 상승 추세에서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수를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글로벌 시장 올라가고 우리 시장 올라가게 되면 지수는 먼저 확 땡겼다가 밀렸다가 땡겼다가 밀렸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수에 내가 신경을 쓰다 보면 무슨 얘기냐? 오늘처럼 만약에 지수가 30포인트 올라갔는데 내게 안 올라가요. 네. 그러면 기다리다 답답해서 이거를 팔고 딴 걸로 옮기게 되면 그때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며칠 전에 이제 팔았던 종목인데 오늘 급등한 종목이 나와서 어떤 종목이죠? LB 세미콘이라는 그런 종목인데요. 네. 제가 이제 그런 딱 이제 잘못된 그런 매매를 했었는데 네. 잘못된 매매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 잠시만요. 이 종목 LB 세미콘 이 종목이었는데 차트가 이 종목이 아니고요. 제가 종목을 잠시 헷갈리셨죠? 예. 잠시만요. 에로티 베큐움입니다. 네. 예, 이 종목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에로티 베큐움이라는 종목인데 장대 양봉이 오늘 나왔네요. 6% 오늘 장중에 8% 이상 올라가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 네. 며칠 전에 올라올 때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저는 이제 항상 올라가는 종목을 사지는 않고 미리 좀 사가지고 올라가기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이제 매매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탄 다음에 주식을 사게 되면 항상 비싸게 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리스크를 안고 매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런 이제 타고 난 다음에 매매를 안 하는데 지금 이제 사고 나서 이제 한 2, 3일 기다렸다가 올라가질 않아서 정리를 했는데 오늘 다시 이제 이틀 만에 이제 다시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 상황이 딱 이런 상황입니다. 즉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빨리 안 간다고 해서 팔면은 금세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이따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나쁘지 않다면
그리고 실적이 좀 좋은 종목이라면, 그리고 뭔가 기대하고 있는데 바로 안 올라간다면 지금은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 종목 빨리 안 올라간다고 교체를 하게 되면은 제가 나중에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내동매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지수는 이제 눌림 먹고 재차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나와가지고 눌림 먹고 상승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네. 그때 당시 이제 지수가 올라오다가 1차 상승이 나오다가 이제 잘 되는 게 없네요, 오늘은. 예. 1차 상승이 나오다가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이제 재차 요 부분에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짰었는데 한 번 더 밀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눌림목 과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재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더 밀렸지만 오히려 더 강세 전략을 대응을 해서 밀릴 때 더 매수하는 네. 그런 전략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7월 27일 날부터 해가지고 8월 초순까지 해서 200포인트 가까이 올랐던 요 구간이 지금 재차 다시 이제 시작이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1870포인트, 지난번에 이제 200포인트 가까이 올랐으니까 요번에 이제 1870포인트에서 올라가게 되면 요번에는 200포인트 정도 이때만큼 상승 N자 패턴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2000포인트 이상도 우리가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 전체적으로는 2000선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00선이 네. 이제 돌파가 되기 전에는 또다시 눌림목 현상이 올 수가 있나요? 그럼요.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 호재성 재료하고 이제 맞물려서 우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지수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상당히 좀 급등해서 네.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출연해가지고 우리 시장은 상당히 억울한 시장이라고 네. 그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시장은 대부분 다 계속 고가를 갱신을 하는데 우리 시장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네. 지수가 최고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월봉 차트인데요. 네. 2007년도 10월 31일 날 미국의 다우 지수가 14,000포인트대를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6,470포인트까지 밀리는, 즉 반토막도 더 되는 그런 하락이 나왔다가 네. 재차 다시 이제 요 라인 때까지 올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부분인데요. 이전 고점 라인 때를 돌파를 하는, 즉 2012년도 때 초에 올라왔던 자리를 돌파를 하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면 그 라인 때를 그 라인 때를 아직 돌파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우리는 요 라인 때를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고 지금 요 밑에 있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우리 시장이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즉 글로벌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싼 우리 시장이 싸 보인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의 호재에 대한 기대감. 저는 이제 호재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대부분 다 이런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약간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식을 네. 팔고 넘어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호재성 재료가 될 것 같다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최근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재료를 내놓을 때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항상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이벤트가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즉 대부분 다 그 이벤트 이후에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요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이따 제가 오늘 내용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7월 말에서 8월 달까지 해서 1차 상승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올해 1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즉 1차 상승 때 먼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상승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3차 상승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재차 이제 눌림목 과정에서 상승이 1차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우리가 갖고 적절하게 포트를 교체를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한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 점검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이 5시에 이제 독일의 헌재에서 네, 이제 맞습니다. 판결이 나왔죠. 예, 맞습니다. 기각됐죠. 네. 네. 일단 그 독일 헌재에서 ESM 그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내용이 없었다면 지난주 이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전체적인 그 유럽 시장에서 단기 채권을 무제한으로 매입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게 무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이게 ESM 출범이 제대로 되지를 않게 되면 이제 스페인이라든가 그리스라든가 이런 국가들 이제 부실 국가들의 국채를 사주는 이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네. 요게 이제 마침 합헌으로 이제 판결이 나면서 제한적 합헌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뭐 이렇게 좀 하기를 원했었는데 1,900억 유로로 이제 제한을 하면서 독일 입장에서는 1,900억 유로 이상은 지원을 못 하겠다. 네. 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이제 글로벌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독일 네. 증시도 올라가고 뭐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이거 이제 합헌 결정 난 것만 해도 상당히 큰 호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럽 통합에 이제 힘이 실린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판결 나오는 이 9월 10일 판결이 나온다고 얘기가 처음 이제 9월 12일에 판결이 나온다고 얘기가 나온 게 네. 처음 7월 달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이제 이런 기구가 이제 나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 유럽이 좀 안정되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독일 내에서 이제 딴지를 건 거죠. 이제 뭔가 이제 지연을 자꾸 시켜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이제 판결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계속 끌어왔던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독일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걸 얻었습니다. 유럽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은 당연히 유럽 시장 내 가장 큰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이 가장 좋을 수밖에 없고요. 네. 오늘 독일 증시가 상당히 좀 강력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네. 유럽 시장이 독일이 이제 돈을 내놓는다고 해서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독일이 돈을 내놓음으로 해서 더 많은 걸 얻어가는 그런 상황이 결과적으로 이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결과 합헌 결과 나온 거는 대부분 다 이제 합헌될 거라고 이제 판단을 예상을 했었지만 그래도 일단 요 내용이 나오고 또 이제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증시 경험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합헌 결정점제 5시에 발표가 됐었으면 독일이라든가 유럽 증시는 밀려야 되는데 네. 반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즉 어떻게 보면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발 문제가 하나씩 해결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많이 올랐던 스페인의 국채금리 뭐 7% 넘었던 국채금리가 5%대로 떨어지고 상당히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유럽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이제 유럽 시장의 주가들에서 하나씩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제 또 오늘 밤에 네, 맞습니다. FOMC 회의가 FOMC 열리죠. 회의가 이제 오늘 밤 이제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아무도가 아니라 뭐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네. 별로 기대를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이제 미국에서 고용 지표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버냉키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고용 지표가 제대로 이제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하겠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때마침 또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라기보다는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원래 이제 미국에서 양적 완화라는 거는 미국 시장이 정말 힘들어지거나 위태위태하거나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돈을 풀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기보다는 가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도 호재가 나오고 미국 쪽에서도 호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을 하고 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을 하고 나서 네. 미국 시장이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강하게 뛰어올랐죠. 네, 맞습니다. 그때 미국 시장도 이제 올랐고 우리나라 증시로 본다면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왔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2009년도 3월 달에 이제 시행을 해가지고 네. 그때 당시 1000포인트대에서부터 1700까지 올랐으니까 700포인트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네. 1차로 시행했을 때 요때 그리고 2차로 시행하면서 1500포인트대에서부터 2200포인트대까지 이때도 한 700포인트 올랐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요번에 이제 또 시행을 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출발하게 되면은 지금 1950인데 700포인트 올랐고 700포인트 올랐으면은 요번에도 또 700포인트 오르게 되면은 그럴까요? 뭐 모든 사람의 바람이겠죠. 네. 뭐 700포인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정고점 부분을 돌파하는 아주 강력한 뭐 그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 우리가 두 번 시행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돈을 많이 풀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우려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오히려 악영향이 미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실제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풀더라도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만약 시행이 되고 나게 되면 재차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된다. 즉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주체적으로는 외국인들도 있고요. 네. 기관들도 아주 많은 기관들이 있고 아주 많은 외국인들도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다 이제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됐을 때 이때 당시에 이제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분명히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강력하게 올라올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밤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네, 수도 맞습니다.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오늘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또 네. 무디스의 미국 맞습니다. 신용등급 경고를 받았죠. 예, 맞습니다. 네. 지난번 우리나라 그 신용등급이 올라서 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만 올랐다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상당히 좀 자랑스럽게 좀 얘기를 한 적이 네. 있는데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경고를 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새벽이었죠. 이제 그 내용이 나오면서 혹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이제 또 지수가 밀리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본다면 작년 8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2150포인트에서부터 아주 1600포인트대까지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하면서 아주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혹시 또 모르게 이제 무디스에서 또 그런 경고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불안하구나. 또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네. 전일 미국 시장은 그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올랐단 말이죠. 네. 즉, 이 신용등급 하향 경고를 하는 데 있어서 올해 미국의 이제 예산을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였습니다. 네. 즉, 하향 조정을 지금 당장 안 좋으니까 하겠다가 아니라 올해 예산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뭐 이제 예산을 좀 줄이고 긴축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포함된 이제 예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등급에 영향은 없겠지만 네. 또 너무 크게 이제 예산을 짜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하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요. 우리가 한 해 예산을 뭐 연말에 짜잖아요. 그죠? 네. 아직은 지금 9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요 내용이 나와도 몇 개월간 시간이 있으니까 크게 영향은 없다고 봐야죠. 즉,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중국 시장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중국 시장이 급등했다가 이제 하루 이틀 눌림목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 종가 기준으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중국 시장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국 시장이 최근에 이제 워낙 많이 빠졌다가 네.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워낙 많이 빠졌다가 네. 워낙 많이 빠졌다가 이제 약간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이제 좀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중국이 지난주 이제 부양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뭐 이제 그래도 이제 시장이 한번 급등할 만한 정도의 그 정도 내용은 됐고요. 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은, 보통 이제 1차 상승하고 나서 옆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다시 한번 밀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밀리지 않게 되면 옆으로 횡보하다 재차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이 중국 시장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나라 이제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있죠. 뭐 중국 시장이 급등하자마자 두산인프라코 주가가 뭐 아주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다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중국이 살아나야지 전체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이제 유럽에다 수출을 가장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유럽이 살아야지 중국이 살고 중국이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또 살고 뭐 이런 다 맞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유럽에 살고 중국에서도 부양책하면서 또 올라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지금 종목들 업황이 안 좋아서 밀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조만간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분명히 된다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시장은 좀 더 올라올 가능성, 눌림목을 이제 눌림목 위치에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결론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미국 쪽, 유럽 쪽에서도 이제 호재가 하나씩 해결되면서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호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중국 쪽에서는 이제 호재가 나와서 올라가고 있는 중간이고, 즉 글로벌 시장에서 세 군데에서 상당히 이제 강력한 그런 매수 신호가 나오다 보니까, 아니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전체적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좀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국내외 이제 이런 호재들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이제 네. 지수들이 상승 시동을 걸고 있는데 여기에 네. 맞는 또 전략도 필요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상승 종목이 이제 확산될 거를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종목 팔고 여기다 이제 네 번째 여기다 네. 써놨는데 팔고 나면 올라가는 장이라고 네. 좀 썼습니다. 즉 내 마음이 조급하게 되면은 내가 처음에 들어간 기준으로 기다려서 있으면 되는데 네. 내 마음이 조급하게 되면은 빨리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수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네. 즉 어차피 지수는 올라가게 돼 있고 지수가 예를 들어서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지수는 좀 쉬더라도 내 종목은 또 그때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면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분위기랑 맞는 종목이라면 꾸준히 지그치 가지고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승 종목 수가 확산되는 상승 종목이 이제 확산되는 그런 과정이 나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이제 키 맞추기 장사라고 해서요. 먼저 1차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이 쫓아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즉 먼저 땡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쫓아 올라가는 모습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들이 이거 갔다가 저거 갔다 이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이익 실현과 이제 덜 오른 쪽으로 이제 종목 교체 뭐 이런 쪽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동안 네. 이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다가 드디어 네. 이 대형주와 함께 공략할 수 있는 시간이 왔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이제 글로벌 시장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대형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대형주들이 최근까지는 이제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안 좋은 그런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종목들까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제가 눌림목 공략이라고 말씀드린 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팔고 나면 올라가듯이 거꾸로 생각하면 올라간 걸 사게 되면은 또 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딴 거 내가 판 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고 있는 종목들을 사는 게, 즉 눌림목을 공략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네. 쉬었던 종목들이 올라가고 올라갔던 종목들은 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내 시장 점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이 한밤의 멘토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들고 오셨나요? 네. 제가 이제 지난 8월 8일부터 시작을 했죠. 네. 8월 8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9월 26일까지 이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큰 틀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투자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즉,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제 부족합니다. 네. 강조를 많이 해야 돼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투자의 기준을 갖고 있게 되면 오늘 아까 전에 우리 일부 시간에 얘기를 했었지만 어떤 종목이 이제 뭐 이제 횡령으로 인해 가지고 네. 거래가 정지되고 뭐 이런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네. 물론 이제 그 종목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거래되던 종목이고 시가총액도 비쌌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약간 피할 수도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종목을 자세히 본다면 시가총액은 상당히 비싼데 실제 매출액이라든가 이익은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었었습니다. 네. 분명히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피할 수도 있었는데 그 종목들 혹시 사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 그럴수록 우리가 뭐 이제 실패를 할수록 투자의 기준을 더 세워서 다음번에 그런 종목 매매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실패는 언제든지 주식시장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아카데미 때 이제 했던 내용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에서 이제 주식 타이밍을, 매매 타이밍을 잡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내용에서 이제 추세가 이제 대응의 기본이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네.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뭐 무료 방송이라든가, 한밤의 멘토라는 이제 밤의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전에 했을 때 항상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네.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하면은 저점 라인 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 네. 물론 저점과 이제 고점이 상승하는 그렇죠. 거죠. 고점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상승 추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항상 이런 상승 추세에서 이런 라인 때는 이제 지지선으로 우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저항선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돼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하락 추세라고 하면은 고점 라인 대가 낮아지고 저점도 같이 낮아지면서 요렇게 이제 내려가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반대로 위에가 이제 저항선, 밑에가 지지선, 요렇게 일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기본입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큰 흐름은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제 큰 추세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중간에 큰 추세선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평선을 놓고 쓰는데, 네.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이평선들이 확산되고 수렴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저점 라인 대가 저점 라인 대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상승 추세. 그리고 고점 라인 대가 이제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면서 이제 하락 추세로 이렇게 접어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추세가 있는 종목이라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요.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올라가 타기 전에 이런 눌림목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추세는 우리가 추세를 판단할 때 만약에 내가 팔아야 된다 그런 시점이 된다 보면 항상 고점이 이전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그 다음에 고점이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 이런 라인 때를 우리가 손절을 놓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신팩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딱 요 패턴대로 제가 추천을 한 거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체결은 이제 가격이 몇십 원 차이로 네. 체결이 돼서 이제 체결이 안 돼서 이제 사지는 못했는데 지금 네. 보시면 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그 큰 추세가 요렇게 이제 하락으로 요렇게 돼서 이제 요렇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고점 라인 고점과 고점이 이제 계속 낮아지고 있죠. 네. 저점도 그죠? 낮아지고 있네요. 그죠? 예.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점이 이제 낮아지면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가 이제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 볼 수가 있는데 네. 추세 전환은 이제 이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저점도 낮아졌는데 이전 고점보다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슬슬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네. 한 번 더 밀렸지만 재차 다시 올라가면서 크게 쌍바닥을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고점이 계속 올라가고 저점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왔던 거죠. 네. 이때 이제 눌림목 과정에서 일단 추천을 드렸던 거고 재차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요 그림하고 요 이제 차트 모습하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요 모습하고 거의 똑같은 겁니다. 네. 즉, 모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상승 추세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추세를 확인하게 되면은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거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누구나 아는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아는데 적용하는 건 분명히 개인 능력이거든요. 네. 이걸 잘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가 뇌동 매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뇌동매매 안 하기. 네. 아까 뇌동 매매가 뭔가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그 내용하고 이제 유사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두 번째 이제 내동매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세하게 이제 풀어서 제가 읽어드리면 네. 자기 자신이 그 시세에 대한 확실한 예측을 갖지 못하고 시장 전체의 인기라든가 아니면 다른 투자자의 움직임에 편승해 가지고 매매에 나서는 것을 내동매매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귀 얇으신 분들 있죠. 네. 뭐 여기서 듣고 바로 샀다가 또 딴 데서 얘기 들으니까 이거 팔고 또 바로 이제 옮겨가지고 또 다른 종목 옮기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확 올라가면 확 쫓아 사고 확 내려가면 확 내려 팔고 그런 게 이제 소위 우리가 내동매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내동매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에서는 없을 수가 없어요. 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금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네. 외국인들이라든가 개인들이라든가 누구나 다 내동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장은 무섭거든요. 한번 올라가게 되면 정말로 이제 사람 욕심을 부리게 돼서 막 거기 빠져드는 경우도 있고요. 한번 밀리게 되면은 정말 처음에는 이 정도쯤이야 하고 이제 기다렸다가 처음에 10% 빠졌을 때는 쯤이야 하다가 20% 빠지면 걱정하게 되고 30% 빠지게 되면 이제 두렵습니다. 네. 그리고 40% 빠지게 되면은 이제 막 손도 막 이렇게 떨리는 경우도 네. 있고 그리고 막 이제 대인 관계도 이렇게 안 좋아지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심리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무섭기 때문에 이런 내동매매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있어요. 주식 시장에서는 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바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 바보가 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뭐냐면 팔고 나서 올라갈까봐 못 파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네. 그죠? 더 올라갈까봐 못 팔고 나서 뭐 이제 올라갈까봐 못 팔고 그러는데 항상 팔 때는 팔고 나서 올라가더라도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판다는 거는 내가 다음 기회를 노린다는 거거든요. 다음에 이제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내가 잠깐 바보가 되더라도 아무도 모르죠. 나만 바보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두려워하시게 되면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내동매매는 너무 자주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뭐 필요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우리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즉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팔고 올라왔다 그래도 너무 자책하고 그러시지 말고 네. 그냥 팔았으면 마음 편하게 있고 다음 종목 또 새로 찾아가지고 또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한번 이렇게 내동매매를 하게 되면 손실을 보고 이제 내려 팔았는데 또 올라가고 헷갈려서 내가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면 그 다음 매매할 때도 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악수를 자꾸 드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한번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실수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런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런 슬럼프 자체를 내가 어떻게 이기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제 고민을 하면서 네.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내동매매, 그래도 이제 내동매매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걸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매수의 처음 기준을 세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의 기준을 제가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내가 어떤 이유에서 종목을 샀으면 그 조건을 가지고 끝까지 이제 주식을
이제 매매를 이제 그 기준에 맞게 움직이게 되면 항상 대응을 하는 겁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이제 그 투자에 관련된 이제 매매 프로세스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10,000원에 주식을 사고 9,500원의 손절 가격을 놓고 매매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계속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그 사이에서 움직일 때는 그래도 이제 손절 가격을 놓고 기다려 보는 겁니다. 주변적인 지수라든가 물론 이런 걸 다 고려를 해봐야 되지만 네. 그 투자의 기준을 세운 한은 그거를 지켜야 돼요.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 종목 안 올라간다고 해서 교체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 이제 세운 기준을 물론 이제 내가 바꾸게 되면 또 이제 새로운 기준이 생기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이제 크게 뭐 이제 내가 처음에 정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대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 나는 얼마에 손절하기로 약속했었지, 그리고 얼마 올라가게 되면 팔기로 계획을 했었지, 이런 거를 꼭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르면 버린다고 제가 여기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즘 이제 선거철이고 막 테마주들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네. 하루에도 뭐 10% 이상씩, 15% 이상씩 위아래로 많이 급등을 합니다. 분명히 이제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는 뭐 상당히 한 10% 이상 올랐었는데 네. 점심 먹고 오니까 쑥 빠져버리죠. 막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10%로 해서 비싼 밥을 먹고 오는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즉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변동성이 그런 심한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대응할 때는 내가 이제 그거에 맞는 기준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갑자기 난 20% 빠져서 난 너무 당황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종목을 매매할 정도였으면 나는 그 정도의 변동성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인드가 없이 그냥 테마주라는 이유로 그냥 올라왔던 이제 그냥 뭐 매매를 하시면 분명히 그런 흔들리는 상황에서 내가 당황을 하게 되고요. 당황하고 나서 한번 손실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매매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즉 이제 그 다음 매매가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더 안 된다는 거죠. 네. 즉 모르면 버려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종목들, 내가 잘 모르겠는 종목들은 확실하게 버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대응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실히 버리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시간적 여유라고 제가 썼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만약에 계속 이제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안 올라간다, 그럴 수 네. 있습니다. 그럴 땐 종목 교체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종목은 분명히 올라가고 내용도 좋고 한데 끝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는 시간적 여유, 즉 마음에 이제 차분히 이제 기다린다. 제가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하면서 눌림목 과정이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눌림목 과정이 보통 이제 한 번 밀렸다가 이렇게 바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밀렸다가 옆으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 기간이 되게 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100% 확실한 거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즉 주식시장에서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런 걸 인정을 하고 100% 이제 너무 자신감을 갖추면 안 되고요. 네. 항상 실수할 수 있다는 거를 갖고 우리가 대응을 하시면 내동매매를 그래도 이제 하지 않고 내가 처음 생각한 대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내동 매매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배워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이제 고점 매수 네. 안 하기라는 예. 제목을 붙여주셨는데 어떤 네. 내용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을 우리가 매매를 할 때 가장 피해야 될 게 이제 고점 매수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오늘 종목 추천할 때도 말씀드렸고, 네. 종목들이 대부분 다 한번 이렇게 길게 올라온 다음에, 아까 에로티베큐 뭐 그런 거 종목처럼 네. 많이 올라온 다음에 쫓아 사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이제 회원분들 이렇게 무료 방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종목들 사시는 타이밍이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제 사는 경우가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투자자분들은 항상 확인하고 사기를 원합니다. 네. 한번 올라가면 또 올라가겠지. 이런 그렇죠. 생각이 이제 기본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한번 올라오고 난 다음에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테마주라든가 이런 거는 뭐 자금이 확 몰리게 되면은 뭐 쉬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반대로 또 장대 양봉에서 샀을 때 그때가 꼭대기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가 이제 리스크를 어떻게 이제 피하느냐 이런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매매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실패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이제 내가 어느 구간을 수익으로 남기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식 투자는 추세가 항상 이루어져 있고요. 상승 추세가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보이죠. 네. 그죠? 추세가 이제 이평선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이 추세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멀어졌다가 모였다가 항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상승 추세를 그리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어떨까요? 실적이 좋겠죠. 네.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리는 종목들은 기업들이 돈을 잘 버는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이런 종목들에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누가 아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 좀 갚을 능력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 편하게 좀 빌려줄 수는 네.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빌려주기 약간 불안한 그런 경우 있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돈을 잘 벌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다 투자를 하려고 많이 합니다. 왜? 네. 돈을 잘 버니까. 돈을 잘 벌고 뭐 배당도 많이 줄 거고 기업이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거고요.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거의 특징이 자기 이동평균선들이 확산됐다가 수렴됐다가 즉 추세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확산됐다가 수렴되는 이런 반복적인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상승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그런 흐름을 우리가 잠깐 봤고요. 그리고 만약 기업이 돈을 못 번다. 그러면은 이렇게 추세가 하락 추세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네. 이 종목이 무섭네요. 한국전력 얼마 전에 이제 한국전력 차트를 본 건데요. 네. 한국전력은 계속 이제 유가는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전기료 인상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네. 완성 적자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료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우량한 기업이 하락 추세를 계속 이렇게 걷고 있는 모습이 네. 작년도에 이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차트를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돈을 못 버는 기업들도 주가는 이제 하락하지만 물론 이제 이 기업에 투자를 안 할 수는 있어요. 네. 뭐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아까 좀 돈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런 기업들도 항상 먹을 폭이 있다는 거죠. 즉 많이 밀리게 되면 올라오고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밀렸다가 추세선까지 왔다가 많이 밀렸다가 추세선까지 왔다가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즉 제가 이제 여기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네. 주식 시장에서는 세 가지 이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딱 있습니다. 뭐냐면 돈을 잘 버는 기업들, 네. 상승 추세에 있는 기업들의 수렴이 돼서 확산되는 구간. 즉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수렴이 됐다가 요 부분에서 요 구간까지, 네. 요 부분에서 요 구간까지, 요 부분에서 요 구간까지 수렴이 됐다 확산되는 구간에서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항상 이런 구간에 사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돈이 많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돈이 많이 몰릴 때는 확산이 됐다가 어느 정도 뭐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 이제 숨고르기가 나오는 거죠. 네. 이런 구간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펀더멘털이 있는 기업인데 실적만 좀 안 좋아서 저렇게 아까처럼 밀렸을 경우에는 네. 많이 밀렸을 때 사놓으면은 또 많이 올라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반등 구간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주 많이 밀린 상황에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올라왔을 때 이런 구간의 수익률이 어떻게 보면 한 30% 가까이 되는 종목들도 있고요. 네. 많게는 더블 가까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OCI라든가 이런 태양광 업황이 좋았다가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확 밀렸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거의 한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이렇게 나다 보니까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조금밖에 안 올라왔는데 벌써 바닥권에서는 더블이 나는 거거든요. 즉 어떻게 보면 많이 밀렸다고 해서 하락 추세라고 해서 우리가 버릴 종목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용이 괜찮은 종목들, 펀더멘털이 괜찮은데 일시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서 밀렸던 종목들은 이런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종목들의 이런 구간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박스권 구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박스권 구간도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박스권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위아래로 이제 갇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으로 따진다면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은행주라든가 최근에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시장이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적어집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로는 이제 은행주들이 그 부동산 쪽도 이제 일단 안 좋을 뿐더러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 전체적인 그런 상황상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이 이제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으로 이제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시장에서 국내 나눠 먹기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장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추세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 은행주 같은 경우. 네. 만약에 요번에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물론 이제 박스권 돌파해서 한번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네. 전체적으로 성장의 한계가 있는 종목들, 우리가 이제 박스권 구간 정도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박스권 구간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스크가 보통 작습니다. 뭐냐면 펀더멘털은 되게 좋은데 당장의 성장성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선만 오면은 계속 올라요. 근데 또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죠. 네. 왜? 박스권 하단 정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항상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그런 이제 박스권 구간의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이런 부분을 이제 내가 주식을 살 때 이 종목의 타이밍에 있어서 어느 구간, 어떤 추세의 흐름을 그리고 있고, 어떤 실적의 내용이고, 어떤 구간을 내가 먹으러 들어가겠다. 먹기보다는 어떤 구간을 이익을 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면은 분명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이 이전보다는 분명히 달라지게 보일 거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밤의 멘토 투자의 기준을 세우다 부제로 내동매매와 이 고점 매수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어서요,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 가지고 돌아올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I've paid my dues 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ells and kicks in my face, but I've come through. I need to go on. We are the champions, my friends, and we'll keep on fighting till the end. We are
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도와줘요 리치맵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 상담은요, 02-3153-2631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는지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 관악구에 사시는 70대 투자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선 씨. 저는 서울 관악구에 사는 투자자입니다. 제가 궁금한 종목은 파라다이스인데요. 현재 소액권이긴 한데 이 매도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또 팔고 다른 종목을 산다고 하면 어떤 종목이 좋을지 추천도 부탁드리고요. 알려주세요. 라고요. 네, 전화 연결 시청자분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파라다이스 매수하셨다고요? 예. 네, 매수가와 비중. 15,800원에 매수해가지고 네, 오늘 냈어요. 네.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시청자님? 비중은 그걸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네. 140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궁금한 점이요. 저희 이성대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해서 사시게 된 거예요? 테레비 보고 샀어요. 아, TV 보시고요. 예. 네. 이 종목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너무 약간 좀 비싸게 사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식 투자하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한 5개월 정도 됐어요. 아, 5개월이요? 네, 아. 처음에 하이닉스 샀다가 좀 팔았고, 네. 또 시티스 바이오 네. 샀다가 팔았고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텔레비에서 권하는 종목은 파라다이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했는데 네. 조금 이익은 조금씩 봤죠. 그냥 처음이니까 겁이 나서 좀 올라가면 그냥 파는 거예요. 네. 주식 투자하신 지 이제 5개월 됐었고 따로 이제 주식을 배우시지는 않으셨죠? 예,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네. 텔레비 보기 뭔가 디지털인가요? 네. 그거 텔레비를 다시 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주식 방송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를 냈기 때문에 네.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몰라서요. 아, 파라다이스는 파셨어요? 예, 오늘이요. 아, 그 파라다이스를 사고 나서 오늘 이익 실현을 하셨고 그다음에 예. 다시 어떤 종목을 살지 몰라서 이제 전화를 주신 거죠? 예, 예. 예.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TV 볼륨 소리를 좀 줄여 주시겠어요? 이게 소리가 다시 들어와서. 예, 예. 예, 예. TV 소리가 좀 들어와서요. 자, 파라다이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서 이제 매수를 하신 거라서 좀 부담스러워서 제가 어떻게 상담을 드릴까 좀 말씀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이익 실현을 하셨다니까 어떻게 보면 잘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주식 투자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손절매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손절매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손해가 나고 파신 적 있으세요? 아니, 손해보지는 않았어요. 아, 그러세요? 예. 아, 그러면은 이게 참 그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이제 그 손실 보고 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직 잘 모르니까 올라가서 어느 정도 그 CTC 바이오도 네, 그 텔레비에서 하시는 말씀이 22,000원 목표가를 잡아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18,200원에 사가지고 네, 25,500원이요. 네. 그때 냈어요. 아,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물론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해서 이제 이익을 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주식 투자는 항상 이제 거기 방송 추천 나올 때
손절가라는 거를 항상 말씀을 드려요. 예, 예. 예, 그 정도 가격 밑으로 오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예. 꼭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손실이 나면은 주식을 못 팔아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 당연히 못 파는데 그 손절 그러니까 네. CTC 바이오도 목표가를 22,000원 줬는데 네. 25,500원에 냈어요. 아, 그냥 미리 거기까지 가면 예, 예, 목표까지 안 가고요.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하신 금액은 크지는 않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주변에서 저도 이제 주식을 하도 오래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습니다. 뭐냐면, 장이 좀 괜찮거나 그랬을 때 종목들 사고 팔고 이렇게 하면서 이익은 내다가 한 번 딱 물려버리게 되면은, 그 종목을 안 팔고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겁이 나서 그렇게 오래 못 가지고 있죠. 예. 그거는 이제 올라왔을 때는 오래 못 갖고 계신데, 올라왔을 네. 때는 좀 오래 갖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 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밀렸을 때는 오래 갖고 있으실 수 있어요. 그건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기보다는 그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절매를 가격을 말씀드리면, 꼭 손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예. 파라다이스는 이익 실현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상담을 드릴 필요가 없고, 그죠? 예, 예. 어떤 어,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지 몰라서요. 종목을 제가 일부에 추천드렸던 종목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테라세미콘이라는 종목인데요.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가 아니고요. 예. 테라세미콘이라는 종목, 제가 아까 전 일부 방송 시간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일부 방송은 못 봤어요. 못 보셨다고요? 예. 일부 때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밑에 자막이 나갈 수 있나요? 그 테라세미콘이라는 종목. 표시를 해주시지. 예. 거기 밑에 보시면 화면에 예. 나오죠? 제가 이 종목 한번 25,000원 정도, 세미콘이요. 네. 25,000원 정도 한번 매수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손절 가격은 23,000원. 잘 적으세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3만원.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들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 있죠? 예, 예. 스마트폰이 이제 앞으로는 이런 모양이 아니라 막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제 스마트폰이 바뀔 거예요. 근데 예, 이제 예. 그런 이제 새로 나오는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네.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상담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이어서 저희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일 이화고요. 매수가가 1,300원에 비중은 40%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해서 전망 부탁드린다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네, 한일이화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일이화 이제 자동차용 카시트 만드는 그런 회사죠. 최근에 이제 매출처가 상당히 좀 다변화가 되면서 올해 실적으로 이제 연결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매출액이 2조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즉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네.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이에요. 근데 오늘도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저점 라인대가 크게 깨지지 않는 선에서 요 선에서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제 박스권, 네. 바닥권에 이제 내용이 좋다 보니까 이 라인대가 깨지기는 힘들어요. 근데 바로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실적 모멘텀이 다시 좀 약간 부각이 돼야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8,300원 라인대 정도 깨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겁니다. 즉 재차 다시 박스권 상단
거의 한 9,800원, 만 원 정도까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즉 이 종목은 1,400원에 1,300원에 사셨다고 그러셨으니까 네. 아마도 3월달 요때 이제 좀 이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제가 아까 방송하시면서 고점 매수 하지 않기 위해서 장대 양봉에는 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일어날 때도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안 팔고 아마도 주식을 처음 이제 하시거나 좀 전에 그 전화 주신 분처럼 손절매를 안 해보셨으면은 그냥 계속 보유할 수가 있거든요. 네. 분명히 이제 손절매 안 한 거는 잘못된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용은 분명히 부담이 없고 회사가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재차 다시 만 원대 이상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어차피 지금 몇 개월간 기다리셨으니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일이화에 이어서 SK 하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22,200원이고요. 비중이 20%인데 이거 안 올라가서 걱정이라고 전망 좀 부탁드린다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예. SK 하이닉스 어떻게 보시나요? 네, SK 하이닉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삼성전자가 애플에다가 이제 거래를 이제 끊겠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가 좀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네. 해가지고 이제 나왔었는데요. 하이닉스가 제가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회사가 실적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추세가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이 이동평균선 중심 추세 밑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요즘에는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네. 이전에 이 부분에 작년부터 해가지고는 돈을 좀 벌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거는 언제 이게 마무리가 돼서 올라갈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네. 하이닉스가 이번 3분기까지도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300억 이상 적자가 나올 걸 일단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바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고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전체적인 지수가 오늘 뭐 양적완화 정책 뭐 발표가 정말 운이 좋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도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올라올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위쪽으로.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를 높게 잡지 말고 네. 한 25,000원 정도 선으로 목표를 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목표가 25,000원의 보유 의견 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요, 저희 LG전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82,000원이고요, 비중이 30%인데요. 역시 이 매도 시기가 궁금하다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LG전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82,000원에 사셨는데 네, 주가가 55,800원까지 밀렸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3만 원 가까이 밀렸으면은 30% 이상 손실이 났었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손절매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제가 아까 그분께도 그 전화 통하신 분께도 손절매를 가장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실수할 수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냥 방송에서만 보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위에서 사고 나서 올라갔을 때는 아까처럼 매수가 안 오더라도 목표가 안 오더라도 팔고 이익 나고 하다가 손절가까지 와버리게 되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안 하고 계속 들고 있다가 네. 이런 경우가 LG전자처럼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즉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손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손절은 연습입니다. 네, 연습을 해야지 손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현재로서는 72,000원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한 8만 원대 초반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3월 달이었죠. 네. 3월 고점 라인 때 3월 달에 이제 저점 라인 3월 달에 이제 바닥이 만들어졌던 저점 라인 때 이 부분이 이제 82,000원 부근인데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밀리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쌍봉 형태가 만들어지고 아래쪽으로 그냥 확 밀렸거든요. 네, 회사가 돈을 못 버니까 많이 못 버니까 이렇게 밀렸던 거죠. 근데 다시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데 1차적으로 걸릴 수 있는 자리는 딱 사셨던 자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좀 기다리시고요. 기다리시고 매수가까지 한번 올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가가 왔을 때는 꼭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저희 보성 파워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2,230원이고요. 비중이 70%인데 이 네. 전망 부탁드린다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230원이죠. 네. 예, 비중 70%. 네. 글쎄요. 아마도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보시면 얌전하게 이제 크게 변동 없이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네. 실적 부분은 지금 체크를 제가 이제 못했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는데요. 큰 흐름상으로는 우리가 이 장기 이동 평균선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이 이제 좀 상승 추세 구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아래쪽에 있으면 이제 하락 추세의 구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락 추세 구간에 있더라도 저점 라인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긍정적이에요. 이전보다는 또 위에서 바닥이 나오고 위에서 바닥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뭔가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이제 사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6월 중순에 6월 중순에 이때 상당히 큰 대량 거래가 있었는데요. 이 대량 거래 라인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력하게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 2,200원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네. 라인대를 지금 살짝은 넘어섰는데 바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기업 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적이 좋으면은 당연히 올라갈 거니까 제가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는데 네.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가격대에서 지금 5거래일 정도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지금 위에 매물대가 이제 2,300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수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앞으로 한 3거래일 일주일 정도 앞으로 일주일 내에 2,3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뭐 추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일주일 내로 2,300원을 돌파를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익 실현을 정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멜파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멜파스 매수가가 19,5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역시 이 종목에 대한 전망 부탁드린다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까 일부에서 박준남 전문가가 추천 종목으로 네. 가지고 나왔던 종목인데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최근 저점 라인대가 19,000원 라인대에서 이제 형성이 된 상황이라서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저점 라인대도 올라가고 근데 대신에 이제 고점 라인대도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완만한 삼각 수렴 형태의 모습이 이제 보인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 삼각 수렴 라인대에서 이 부분 잠깐 보겠는데요. 보시면 지금 추세 라인대가 이렇게 지금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즉 위에 이제 21,500원 라인 요 라인대가 21,5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고점 라인대가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크게 이 하락 추세가 위로 이렇게 전환되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전환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재차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1,500원 돌파하게 되면은 네. 좀 더 가지고 가는 전략. 그리고 21,500원 라인대 돌파를 못하게 되면 거기서는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보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멜파스에 이어서요. 마지막으로 SCD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네.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290원이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전문가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1,290원이고 지금 네. 1,250원. 이 종목 글쎄요. 지금 뭐 계속 이제 하락 추세 네. 이제 초기 단계라서 네. 상당히 좀 모습은 좋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요 부분에서 여기 돌아왔을 때 요 부분에서 매수를 했다가 그냥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저점 라인대가 보통 이제 계속 이렇게 깨지게 되면은 안 좋은 겁니다. 반대로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저점 라인대가 깨진다는 거는 뭔가 이제 내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밀린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종목은 저는 그냥 손절매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SCD를 끝으로 오늘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잠시 후에요. 내일장 전략을 가지고 들고 올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오늘 많이 오르면서 시장 오늘 밤 이제 나올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아까 나왔던 이제 독일 쪽에서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좀 우리 FOMC 그 독일 헌재 발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독일 시장이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밤이 아니라 내일 밤이죠. 내일 밤에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독일이라든가 유럽 시장은 올라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최근 고가를 갱신했던 미국 시장도 또 올라갈 거로 일단 보여집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수는 올라가는데 안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까지도 매수가 확산이 돼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잘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격 매수보다는 제가 눌림목 공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대형주, 개별 종목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큰 시야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까지 잘 세워봤습니다. 저희 이어서요 시청자 퀴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퀴즈 내주시겠어요? 네,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평가 주식이란 어떤 상태의 주식을 말하는가? 1번, 내재 가치가 주가보다 크다. 2번, 내재 가치가 주가보다 작다. 3번, 내재 가치가 주가하고 같다. 4번, 내재 가치하고 주가가 다르다. 정답을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의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리치맵 검색하시고요. 회원 가입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들어가셔서 시청자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요.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 버튼까지 클릭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VIP 회원과 아카데미 무료 이용권 그리고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